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대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북진 통일을 승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빨라질 것 같고요. 이란 접수 준비 지금 하고 있고 중국 내부는 기름 부족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친이란 세력 제거하고 중국 해체 아마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암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진핑이가 동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도로 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동 정리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해체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이재명이도 날려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남북한 통일시키고 만주 떼가 갖다 붙이고 이 작업이 2040년까지 이 완전히 그냥 속성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부정선거 사범 90일안을 모두 기소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미국의 IRI라는 데 가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IRI의 주요 자금줄이 USAID 자금줄입니다. USAID 자금이 한국의 중앙선관위 A웹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 부정선거 를 이렇게 수출하는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이거 왠지 찝찝합니다. 예. 그 어차피 미국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 돈을 주고 간다고 돈을 주고 연설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저기 좀 좋은 데를 가가지고 하지. 그 왜 부정선거하고 그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단체 가가지고 이 뭐 연설을 하는 건지 참 돈을 줘도 돈 주고 연설해도 참 삽질을 하고 있다. 예. 자, 천조국 발행위가 장동영, 나경원, 이준석 등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친중 인사들을 집중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미국의 공격이 아닌가 하는 뭐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천조국 발행위가 미국 아줌마인데 웬 아줌마가 한국에 친중 정치인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까? 희한하죠. 아줌마가 가끔씩 사격 그 권총 쏘는 뭐 그런 것도 보여주는데 권총을 잘 쏘더라고. 한두 번 쏴본 솜씨가 아니는데 글쎄요. 아무튼 간에 보이지 않는 지금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의 경제 1, 2개월 안에 붕괴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전방의 GOP 병력을 22,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축한다고 하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 이 간첩들 킬러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국의 친중 세력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이 완전히 갈기갈기 해체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친중 세력들을 간첩 보내 가지고 전부 다 암살하는 뭐 그런 그림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갱이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뭐 그 좋은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한국의 소식, 북한 전역의 일개부를 집어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서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일본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개최하는데요. 저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뭐 MOU도 뭐 체결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이 책을요. 여러분들께서 전국의 공공도서관, 초중고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에 가셔서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책들이 이제 도서관에 막 비치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국민들도 이거 많이 보고 바뀌게 될 겁니다. 자유애국진영의 도서가 전국 도서관에 깔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사시면요. 6.25 이 메가더 기념관 사진전을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16만 원인데요. 이 금액을 신한은행으로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직접 입금하시고 16만 원을 직접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지불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자, 이 교보문고에서 사시면은 40%가 수수료가 저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책값만 입금하시고 주소를 안 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주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못 받으신 분들은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 반중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하고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모 박성현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세뇌 탈출은 뭐 진흥순인가요? 뭐 그 유튜브 보니까 세뇌 탈출 3,760탄 나토 깨졌다. 호르무즈도 하루 만에 봉쇄. 트럼프가 호르무즈 작전 감행할까? 뭐 유럽, 한국, 일본이 아니라 중국 숨통 거머쥐기 위해 뭐 요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놓은 게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백모 박성현 대표 그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되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근데 연설 중에 내용에 아주 그 무서운 내용이 나와요. 만약 한국 대통령이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갖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모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럼 뭐다? 지금 이후부터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라. 북진 통일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앞전까지는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와 이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놓고 북한이 이제 그 속된 말로 이게 자꾸 이렇게 죽으니까 거기다 핵기술 일본의 통일교를 동원해 가지고 뭐 평화자동차 뭐 한다고 하면서 저기 그 공작 기계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줘 가지고 뭐 미사일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김대중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주게 하고 그리고 일본의 통일교가 그 러시아의 그 6호급 잠수함을 사 가지고 저 북한에 갖다 주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북한이 군비 증강을 해 가지고 남한과 일본을 저기 위협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남한 한국하고 이제 일본에다가 무기 팔아먹고 야 우리가 김정은이로부터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뭐 그랬어요. 그다음에 핵무기도 지어주고 사실은 그 핵무기 만들게끔 지어준 게 미국의 CIA의 공작이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유럽의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키운 국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김정은이는 스위스 유학파 아닙니까? 그 영어 잘해요. 김정은이는. 그러고 김정은이는 치즈 먹고 있고 그러고 이재명이는 영어 안 되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재명이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재명을 사람 취급을 안 하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키운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그리고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유럽의 딥스테이트가 키운 나라가 이란인데 그 이란에다가 무기 갖다 놓고 뭐 돈 훔친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지금 그랬는데 이번에 특수부대가 들어가 가지고 그 자금 훔쳐놓은 거 숨겨놓은 거 싸그리 다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특수부대가.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이
중국하고 손잡고서 이제 중동에서 계속 전쟁 일으키고 테러 단체들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켜야지 유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무기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유럽의 딥스테이트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키워줬는데 이번에 이란 작살냈고 저기 베네수엘라 작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 작살 이제 내야 되니까 이제 북한 북진 통일하라 이제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중국이 북한 서암만 분지의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미군의 발을 대만에 묶어 놓고서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에서 조기에 복귀시키고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국의 탐사업체가 북한 서암만 분지와 중국 바레만 분지를 탐사를 해보니까 약 한 600억 배럴 정도의 원유가 묻혀 있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원유 채굴을 시도하다가 중단을 했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원유 채굴하는 거를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 왜냐하면 서안만 분지 이제 평양 앞바다 쪽이 약간 지대가 낮아가지고 바레만 분지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양쪽에서 공동으로 이게 뽑아 쓰기 시작하면은 북한에서 뽑으면요 바레만 분지 중국에 있는 원유가 이 평양 앞바다로 흘러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공동 개발 안 했는데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수가 있다. 우리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그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바로 진주만을 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해 분지, 우리 한중 중간 수역인 서해 분지에도 대규모 원유가 지금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서해상 한중 공동 수역에 해상 구조물을 10개 이상 설치해 가지고 자국 영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강력한 친미 반공 정부가 들어서야지 중국은 북한은 주한미군과 남한 정부의 북진을 막는다면서 중국에 구호물자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남한의 친중 반미 정부가 들어서면요 원유가 떨어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낀 김정은이가 킬러들을 보내가지고 이재명이를 암살하고 한국의 친중 세력들을 모두 암살하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질 수도 있고요.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가도록 뭐 공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 넘어가는 순간 이재명이 김민석 등은 저는 북한하고 연계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고 뭐 그래 되겠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도 북한하고 연계된 뭐 애들 많으니까 싸그리 잡아가면 국회가 해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키겠다는 뭐 그런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최첨단 미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을 모두 이전합니다. 그 인도 태평양에서 그 활동하는 그 미국의 군용 수송기, 헬기, 뭐 전투기 등을 창정비를 어디서 한다? 한국에서 한대요. 그러면 엔진 정비는 어디서 한다? 한국에서 한대. 그러면 엔진 뜯어보고 뭐 그 기체 뜯어보고 하면서 그 기술이 싸그리 다 넘어오는 거죠 한국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한테 첨단 기술을 넘기고 있고 항공기 기술을 넘기고 있고 항공기 기술만 넘기면 다 넘어온 거는 다 넘어온 겁니다. 한국이 지금 뭐 다른 무기는 뭐 훨씬 더 잘 만드니까. 그리고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을 지금 구매를 한다 그러고 1,600조 원치 미국 함정 건조 시장에 한국 업체들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조 원의 수리 시장이 있는데 미국 함정 수리 그것도 한국한테 넘기고요. 저기 항공기 엔진 정비하고 저 기체 정비하는데 저기 연간 한 50조라고 합니다. 그 시장을 또 한국한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싸그리 다 바꿔야 되는데요.
그게 다 25년 넘었대. 그러면 그게 한 4천조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거의 한 1경 이상의 돈을 밀어줍니다. 중국하고 무제한적으로 군비 경쟁하라고.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지금 한국에 다 넘기는데 북유럽, 동유럽, 지금 중동, 뭐 동남아, 북미, 남미 방산업체들 한국 무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죠. 한국 무기가 나가면은 원전, 건설, 뭐 여러 가지가 줄줄이 나갑니다. 자, 미국은 미국 서부에서 한반도, 만주, 몽골, 미국 서부에서 여기가 미국 서부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한국의 동해를 지나서 한반도를 지나서 만주를 지나서 몽골을 지나서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여기 코카서스 흑해 지중해 다시 미국의 동부까지 이어지는 이 바이블 벨트 새로운 무역 루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블 벨트를 어떻게 성경 벨트를 어떻게 만드냐? 한국 기업들이 여기를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들어가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한국 문화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한국화가 된다. 야, 저 한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게 됐냐? 저거 식민지도 하고 전쟁도 해가 다 부서졌는데 아이 그 하나님 믿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니까 잘 됐어. 그게 이제 한국 문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가는 한국 K-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동북 삼성도 한국의 통일한국에 떼가지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고구려 벨트 고구려가 부활하는 거지. 고구려 연방이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한테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한테 넘기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힘이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극동 러시아, 연해주 뭐 이쪽에 대한 이쪽도 이제 한국에 떼가지고 갖다 붙이는 뭐 그런 작업들이 이제 차차차차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이란전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고요. 중국은 벌써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시진핑은 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러고 그 지금 북한은 지금 의미가 없고요. 이재명이는 코스피만 3,000m로 떨어뜨리면은 붕괴시키면 뭐 퇴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 해병대 사령관이 전체 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뭐 강조를 했는데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폭격전에 이미 미국의 민간군사기업 특수부대 요원들 77,000명이 이란에 잠입해가지고 모든 지휘관들을 암살하고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정예 해병대 앵글리코 특수부대가 서북 도서에서 안테나 송수신기 뭐 이게 설치하고 이 북한을 폭격을 유도하는 뭐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정리하는 거는 지금 일도 아니고요. 그 앵글리코 보니까 적진 가까이 침투, 폭격 좌표 지정, 전투기 함정 폭격 유도 이런 훈련을 백령도에서 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이때까지 민감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이런 훈련 사진을 지금 뭐 이게 몇 년 만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하다 중단됐고 6년 만에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접수 훈련을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해병대가 어디에 있냐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 폭격 훈련 뭐 이런 거를 서북 도서 뭐 백령도 여기서 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헬기 가지고 폭격하는 훈련도 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 관련 핵잠수함 개발 이 절차는 엄청나게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한테 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 증축 공사를 지금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핵 재처리 뭐 시설을 건조하고 핵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하고 뭐 이런 기술을 지금 한국한테 넘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협조가 엄청나게 지금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친중 쉐쉐하고 뭐 미국한테 삐딱하게 하고 반미하고 그 지랄병 하는 거하고 별개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이 스케줄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빨리 가고 있고 한국의
그 핵물질 이런 거를 핵농축을 하는 이런 기술을 지금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친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넘기고 있어요. 이 뭔 소리냐면 미국이 한국한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 한국 내 친중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 척살한다, 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치기 전에 미 특수부대 7만 7천 명이 이미 이란에 잠입해 가지고 그 뭐 부대장들을 싸그리 다 죽였기 때문에 뭐 한국 내 친중 세력들 뭐 다 제거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자, 근데 한국의 핵잠수함 세 척이 제주도 앞바다, 대만 앞바다, 필리핀과 대만 사이 해협을 떡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요, 중국의 함대는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소리가 안 나는 배터리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섞어서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숨이 막힙니다. 한국은 지금 뭐 약 한 8천 톤급의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버지니아급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근데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각종 무기가 40발을 탑재하고 있고요. 수직 발사관을 지금 한국의 3,600톤짜리가 수직 발사관을 10개 탑재하면 8,000톤급이면 뭐 20개, 수직 발사관 20개, 뭐 한 24개 정도 탑재할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이 그 중국 앞바다에 득 축축 앉아 있으면요, 숨 막히죠, 숨 막혀. 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 북진 통일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대통령들이 일 제대로 안 했다. 제정신이었으면은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거 그거 없애버렸을 거다. 지금이라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빨라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중국을 특수군사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버리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골드만삭스는 2050년 되면 한국이 GDP 8만 1,000불로 세계 소득 넘버 2 G2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가 200일치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한국이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유를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을 감안할 때 전략 비축유는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되면 이미 이란전이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약 1개월밖에 안 남았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20일 이후부터는 전략 비축유가 급격하게 이제 고갈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저기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에서 사오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조금은 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금 뭐 호르무즈에서 뭐 열렸다고 하는데 열렸다가 또 닫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 배들이 언제 들어올지를 모른다. 자,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 가스가 카타르에서 들어오는데 카타르가 지금 완전히 불바다 돼 가지고 LNG 수출도 한 5년 동안 못 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이 언젠가 조만간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1, 2개월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이 CSIS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2,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고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래 되면 이재명이 파기환송심 뭐 재판이 뭐 제기가 될 수가 있고, 그 당선 취소되고 뭐 대북제재 위반으로 간탄하고 끌려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해외의 그 투자자들은 코스피 다 팔고 나가는데 한국에 연기금 동원해 가지고 이제 주가를 부양을 시키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천여 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도 이미 식량과 식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는 항에서 보급을 받아야지 이쪽 싱가포르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척이 모두 보급받으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동네가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2,000척을 다 보급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물자가 그렇게 없어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 온다 하더라도 거기도 몇백 척이 야 이거 밥 달라 하고
이래 들어가 있으면 싱가포르도 조그만 동네인데 그 몇백 척의 유조선에 그 보급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뭐 18일 이후에 항해하는 데 한 18일 걸립니다.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한국에 입항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급받는다고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전략 비축류는 재고분이 한 1개월 정도 되는데 이달 20일 이후 넘어가면 급격하게 감소가 될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의 약점이 잡힌 이재명이가 한국으로 들어올 원유를 중국으로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사용하는 항공유의 67%가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작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쌍심지를 켜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규배기가 GOP 전방 병력을 4분의 1로 줄인다고 하는데 22,000명을 6,000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한국에 강력한 친미 반중 정권이 들어서야지 한미연합군의 북상을 막는다면서 중국에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한국에 반미 친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버리고 그 원유를 다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과거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규배기가 전방의 경계병력을 대폭 줄이면 북한에서 간첩들이 대거 내려와가지고 한국 내 친중 정치인들을 대거 암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중국 간첩들 많겠죠. 뭐 언론에 안 나오는 애들 일반인으로 위장해 있고 뭐 이런 애들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 그런 애들 뭐 북한 애들은 뭐 알겠지. 뭐 싸그리 다 죽이고 이재명이를 암살할 수도 있죠. 이재명이 옆에 청와대에 전부 다 친지 김동, 위수 김동 하는 놈들 아닙니까? 친애하는 김일성 수령동지 위대한 김정일 수령동지 하던 놈들이니까 그 놈들이 밥에다 독 탈 수도 있고 그거 모르겠다. 잘 살아난 나무시라.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저기 북진 통일 저거 승인을 했고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밑에서 알아서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알아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 넘어가면은 한미연합 사령관이 이재명과 김민석 등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전시가 되면요 간첩죄 같은 경우는 형법에 따라 가지고 3심제가 아니고 단심으로 끝납니다.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이다. 사형까지 가면은 3심인데 무기징역까지는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냥 간첩으로 끌려가는데 이재명이는 지금 대북 송금 혐의로 지금 재판 뭐 진행되고 있고 외환죄로 고발됐고 했기 때문에 저거는 한미연합사한테 전작권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그냥 뭐 체포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계속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떨고 있다고. 근데 미국이 어떻게 탈탈 터냐면요. 계속 뭔가 한 개씩 쪼아. 뭐 새로운 거 한 개 딱 까발리고 새로운 거 한 개 까발리고 해가지고 포위망을 그냥 한 방에 팍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포위망을 살금살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요 전형적인 그 몽골 기병의 망구다이 전략인데 왼쪽을 탁탁 치면 애들이 오른쪽 갈 거 아닙니까? 또 오른쪽을 탁탁 치면은 또 왼쪽으로 가겠지. 그런 식으로 탁탁탁 치면서 한쪽으로 탁 몰아갑니다. 포위망을 좁혀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량 사륙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이가 지금 무슨 뭐 개헌한다고 어쩌고 깝치고 다니는데 지금 미국의 포위망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전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미국의 CNN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이란한테 말려들었다 뭐 개소리하고 있는데 끝났어. 이란전 끝났어. 뭐 저기 이란의 지휘관들 다 죽고 뭐 산업시설 다 빠개지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이란이 이길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의 평범한 가정주부 천조국 파랭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천조국 파랭이 게시물 칸에다가 이준석과
장동혁이 중국식 복장을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중 인사들이라고 저격한 것인데 국내에서 친중 의원으로 알려진 나경원 여시제 멤버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이 나경원 의원실에서 협박받은 메일도 공개하는 등 국내 친중 인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한국 내 친중 세력 사냥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미국인 가정주부가 한국인보다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며 한국 내 친중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반중 여론을 일으키는 등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끔씩 총을 걸어 놓고 방송을 하거나 권총 사격하는 모습을 영상을 공개하는데 일반 가정주부가 총을 너무 잘 쏜다. 한두 번 쏴본 솜씨가 아니다. 한국에 사는 일반 미국인 아줌마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하면요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의힘의 거물급 정치인인 나경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전한길 유튜브 채널의 화면을 캡처 떠가지고 자신의 유튜브 천조국 발행이 게시물에 올리는 등 반중 친미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잘하니까는 전한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 이야기한다고. 아니면은 거기는 또 다른 팀들이 있든지.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부활절 이후부터 장동혁과 이준석에 대해서 중국 옷을 입은 찹성 사진을 올리는 등 또 나경원을 공격하고 친중 인사들에 대한 공격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 공격이 시작됐나 하는 뭐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 내 강경파와 협상파 간에 지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나중에 뭐 도망갈 놈 도망가고 죽일 놈 서로 죽고 뭐 그렇게 하겠죠. 내전이 지금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 및 한국의 좌파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안을 다 들어줬고 뭐 사실상 트럼프가 졌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미사일과 탄약이 미국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란한테 질 것이라는 황당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 진짜 이 보다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얘들 진짜 다 대학 나온 놈들인데 정신병자들 같아. 야, 탄약이 떨어져도 이란이 떨어지지. 지금 미군이 전체가 달라붙어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가 중동을 관할하는 그 사령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동부가 이쪽에 사령부나 저기 유럽이나 이쪽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탄약 모질하고 미사일 모질하면 이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여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이란의 항복을 받을 수가 있으나 2주간 휴전 기간을 주면서 이란의 내분을 지금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은 병사들의 휴식, 보급, 정비, 또 해병대는 훈련 하고 이제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카르그 섬인가 점령하려면 훈련해야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쉬면서 미국 내 정치 현안 점검하는 등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휴전 시간도 줬다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명분을 가지는 거지. 그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야 호르무즈 무조건 열어 해가지고 이 유조선들 빼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란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등지에 있는 이란을 숙주로 하는 테러 세력인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휴전안을 제시하면서 2주 동안 이란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사오면서 중국산 무기를 이란에 지원하면 이란은 헤즈볼라, IS, 하마스, 후티 반군 등의 무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으나 이스라엘은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기간 동안 친이란 테러 단체를 모두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중동 테러 단체가 괴멸되고 이제 이란이 이제 괴멸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국 해체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2023년 6월 14일 시진핑이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북경으로 초청해가지고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 헤즈볼라, IS, 후티 반군 등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이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중국과 북한을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을 제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란 중동 테러 단체에 무기를 공급할 거기 때문에 모사드하고 CIA가 와가지고 중국하고 북한을 제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뭐 2주 뒤에 뭐 어찌되든 간에 한 보름 이달 뭐 15일 넘어가면은 뭐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이제 거의 이란전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북한, 중국, 한국 조지로 이제 들어온다. 이란전이 마무리되면 모사드가 CIA는 북한과 중국을 쪼개기 전에 이재명 정권부터 먼저 손을 봅니다. 왜냐면 이재명이가 이란 편을 들었죠. 이스라엘 편 안 들고 이스라엘 막 비난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 다 죽이는 거야.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을 사령탑으로 해가지고 90일 안에 부정선거, 복지예산, 부정수급 등을 모두 기소하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우편 투표도 제한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본디 법무부 장관이 중국 여간첩 팡팡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고된 다음에 FBI 국장 교체설, DNI 국장 교체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부패 혐의로 교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보수주의 최대 행사인 시펙에 불참한 것은 중국 자금에 노란한 인사들이 대거 시펙에 참석하자 이에 분노하여 불참했고 시펙의 규모도 역대 최소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펙의 행사장이 텅텅 빈 사진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소는 빌려놨는데 대통령 안 오고 장관들 안 오고 그러니까 미국 인사들 대신에 외국에서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발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펙에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행사에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제 막 황교안 대단하다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이 펜본디 법무부 장관이 이 중국 여간첩 중국에 포섭된 거지.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닐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열받아 가지고 안 갔고 트럼프가 안 간다고 하니까는 대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외국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인사들 중에도 중국 자금에 노란한 사람들이 지금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 친중 간첩들 중국 돈 받은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완전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도 이게 이제 가만 안 둘 거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월 중순 미 국제공화연구소 IAI에서 직접 영어로 연설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체는 레이건 때 세워진 단체로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USAID 자금이 전체 운영 자금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가나에서 소외계층의 투표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USAID의 지원을 받아 IRI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이런 데 가가지고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USAID는 범죄 조직이다. 이제 폐쇄를 했죠. 트럼프도 야 출근하지 마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FBI 국장이 국제 부정선거도 지금 압도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한국에 지금 A웹도 지목을 하는데 A웹하고 USAID하고 그 사이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4월 중순에 가서 연설하는 IAI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려는 USAID의 자금이 거의 50% 이상 운영되는 곳인데 왜 이런 곳에 가서 연설을 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돈만 주면 연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꼭 저기를 가는가? A웹을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인 전신인 그 새누리당이 2013년 10월 2일날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A외의 고문에는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국회의원, 박지원, 뭐 유인태,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이거는 한겨레죠. 김민배 TV조선, 김영회 중앙일보, 이계성 한국일보, 이대근 경향신문, 최영훈 동아일보 등 한국의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뭐 여당 야당 싸그리 다 연결돼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왜 친중으로 분류되는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를 가가지고 성탄 예배를 쭉 했네요. 이 사랑의 교회를 뭐 다니는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랑의 교회가 WEA를 개최를 했어요. WEA를 개최를 했는데 WEA가 세계 복음 연맹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행사를 사랑의 교회가 했는데 이 WEA가 2009년에는 중국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교류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랬습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는 소련 스탈린이 서방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1회 선언문에 공산주의에도 구원이 있다는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동성애 지지하고 초혼제를 지지하는 등 종교 통합 우상 숭배 잡탕이고 세계 복음 연맹 WEA는 WCC 멤버들과 공산주의 모체가 되는 로마 가톨릭의 멤버들, 이슬람 멤버 등이 만든 단체로 여기도 동성애 결혼 지지, 뭐 종교 통합 등 우상 숭배 잡탕입니다. 한국 교회 90%가 WCC, WEA, NCCK에 가입되어 있는데 NCCK는 WCC 한국 지부다. 이제 그 중국에는 이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불태우고 했는데 그리고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또 2025년 7월 달에 또 중국 가가지고 또 뭐 교류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포섭이 됐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013년에 보니까 중국 승일당 교회하고 동시에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WEA 이번에 작년 행사도 이영훈 목사도 거기 뭐 공동 뭐 대회장인가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그런데 우리 또 장동혁 대표는 희한하게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또 저런 거를 행사를 하고 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이영훈 목사가 또 이거 중국 공산당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뭐 지금 뭐 이재명이를 불러가지고 강대상에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연설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교회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의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는 게 대형 교회 목사들을 목사님 지난번에 와가지고 성접대 받았죠. 우리 사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왜 중국에서 선교하시려면은 뭐 저기 우리말 잘 들어야지 그런 거 하면서 이번에 누구를 저기 당대표 만들어 주세요. 누구를 이번에 뭐 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뭐 그렇습니다. 그 송광석 목사가 이재명에게 박수를 안 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도대체 저기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남으시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활절 예배에 이 정치인들 썩은 정치인들을 일 올리고 여기 보니까 장동혁도 올라가 가지고 그 뭐 찬조 연설인지 뭐 연설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닌 거죠. 목사로 위장한 뭐다? 간첩들이다.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니다. 자, 우리나라 이 공산주의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좌경화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볼게요. 1919년 3.1 운동이 벌어지고 나가지고요. 뭐 서간도 북간도로 이제 많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우리 이제 교민들이 흘러갔는데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독립운동 단체가 서간도 지역에 약 35개, 북간도 지역에 약 40개,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전이 1917년에서 22년까지 이렇게 내전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1918년 5월 11일 날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이동휘가 한인 사회당을 조직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수건을 달성하고자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볼셰비키 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자 한인 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전국에서 국내외에서 7개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4월 11일 날 생겼다가 나중에 한성정부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 그런데 우리 좌파들은 지금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던 이 상해 정부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해요. 그런데 이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가지고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돼. 이게 없어진다고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상해로 옮겨요. 상해로 옮겨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임장 하는데 그거는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가 없어진 상해 임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 할 때 그 상해 임정은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9월 10일 날 생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상해 임정하고는 그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분리를 해야 된다. 상해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성정부로 통폐합되고 한성정부가 한성 이제 일제한테 탄압을 받으니까 상해로 옮겨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시 탄생을 한다. 1919년 9월 11일 날. 근데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인데 이동희가 뭐였다? 빨갱이였다. 1919년 4월 10일 날 그 생겼던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0조에 보면은 신인일치로 중해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가 되겠다.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보면은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있죠. 이게 뭐다?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건국되었다. 그것을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건 누가 썼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썼겠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는 정부 체제를 소련 소비에트식 위원제로 바꾸라 하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와 이승만과의 충돌 해가지고 소련과의 협력, 좌우합작은 조국을 공산주의자의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기 하와이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뭐 전보로 보내는 거죠. 자, 독립운동의 목표는 공산국가 건립이 하나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공화국 건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법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장투쟁을 하자.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외교 독립론을 하자. 이래 있었는데, 무장 독립론은 이동이고, 무장 투쟁은 이동희가 하자고 한 거고, 외교 독립론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자고 한 겁니다.
자, 1921년 6월 28일 자유시, 그러니까 스보보드니 러시아에서 자유시 참변이 벌어지는데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이 이제 괴멸이 됩니다. 1920년 10월에 간도 참변이 벌어져요. 여기서 뭐 그 뭐냐 저 우리 저 그 홍범도 김자진 장군이 뭐 전투해가지고 청산리 대첩해가지고 뭐 이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일본인들이 이 영길 지역에 있는 그 한인들을 마구마구 죽이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조금 더 우리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일단 밀산으로 후퇴를 해. 그래가지고 밀산에서 1920년 1월 1920년 이 밀산에서 이제 그 대한독립군단이 창설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자유시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유시고 러시아 말로 하면 스보보드니시인데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 쪽에 붙어 있었던 뭐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이 대한독립군단을 싸그리 다 죽여요. 그리고 홍범도는 여기서 살아남아 이 이제 러시아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뭐야 저 카자흐스탄까지 그까지 기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홍범도 잠수함도 있고 뭐 저기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뭐 이렇게 동상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대한독립군단을 완전히 괴멸시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잠수함 이름에도 홍범도 함을 붙여놓고 지금 한국 군대가 썩어 문드러졌다. 자, 1920년 8월 달에 이동희가 소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만 루블을 받고 공산당과 대일 한러 공수동맹 비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신효승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20세기 기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 박사 학위 논문 2018년 188쪽에 보면은 이 돈 받은 게 나와요. 이동희가 국무총리 이동희가 소련한테 두 차례 걸쳐 가지고 300만 루블을 받고 그 러시아에 충성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시 참변의 주범은 이동희하고 홍범도였다. 이 사람들은 고려 공산당 소속이고 이루쿠츠크파 소속이었다. 자, 이듬해 홍범도는 모스크바에 레닌의 초청을 받는다. 금화 100루블과 레닌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 받는다. 이래 돼 있죠. 그리고 1922년 레닌은 여운형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민족주의를 실행하라. 좌우 합작을 하라.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체제 전복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지령에 따라 가지고 1922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심임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와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의 태평양 잡지에 1923년 3월 달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씁니다. 공산주의 안 된다. 야, 그 종교를 다 없애면 어떡해. 기업가를 다 없애면 어떡해. 지식인들을 다 없애면 어떡해. 응? 러시아 믿지 마라. 뭐 그런 글을 쭉 쓴다고. 공산주의 당부당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쭉 써가지고 이제 글을 보내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됩니다.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개헌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누구야 김구가 이제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택동 주석, 김일성 주석 하듯이 우리 주석이라는 것은 공산권에서 지도자를 이제 이야기할 때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1948년 4월 19일 날 38선을 넘어가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4.19가 터지는 날이 김구가 북한으로 넘어간 날 맞춰가지고 4.19가 터져요. 그리고 4.19를 갖다가 북한에서 기념 우표를 만듭니다. 그냥 북한 애들이 공작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저기 폭동 유도하고 했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4.19 무슨 뭐 상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면은 임종석이한테 상 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4.19하고 북한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1948년 4월 19일 날 김구가 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4.19가 터진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는 지난 19일에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전부 소비에트식으로 하고 관제를 개정하여 국무총리 등 제레의 직제를 폐하고 노동 러시아식으로 위원제를 채용하였으며 집행위원장에 김구실을 선출하였다. 동아일보 1927년 1월 23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각제 개헌을 하는 거거든요. 내각제 개헌을 지금 하라고 지령이 내려오는 게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 탄핵시킨 거는 소련에서 지령을 내린 거고 내각제가 돼야지 자기들이 뒤에서 우물딱 하기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각제 세력은 이거 뭐 장동혁이니 한동훈이니 이놈들은 어디하고 연결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공산당하고서 연결돼 있다. 뭐 그래 보시는 그래서 천조국 파랭이가 장동혁 계속 저격하고 하는 게 누구야 이준석이는 하버드에 가는데 후진타오 주석을 존경한다고 그 에세이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 가가지고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시진핑이 딸이 하버드에 있잖아요.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 자녀들이 전부 다 하버드 다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국의 교회 대형 교회를 통해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대거 지금 한국 정치에 영향을 개입을 하고 있다. 아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공산주의 한반도 침투의 원조 김재봉 1923년 조선일보 기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 잠입을 했습니다.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결성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초대 책임비서가 됩니다. 조선공산당 강령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우리 이종찬의 그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인가요? 그분은 제중 조선인 뭐 공산주의 무정부 공산주의 연맹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중국에서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사유재산 폐지, 종교 폐지, 국가제도 폐지, 결혼제도 폐지 그런 거를 폐지 운동을 했어요. 그거 폐지 운동한 게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자기 할배가 그런 빨갱이 운동했으면 이종찬은 그거를 제대로 공개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국정원장도 안 됐을 거고 육군사관학교도 못 들어갔겠죠. 그때는 연좌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배 독립운동가요 해가지고 싸그리 다 신분을 세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빨갱이 운동하고 이 사유재산 뭐 제도 폐지하고 결혼제도 폐지하고 국가제도 해체하고 그런 빨갱이였다. 근데 지금도 그 우당 그 이희영인가요? 그 홈페이지 그 교육 거기 가면 홈페이지 가면은 그 재단의 홈페이지 가면은 빨갱이 짓 한 거는 싹 뺐어. 딱 그 내용만 뺐어.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뭐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까보면은 전부 다 빨갱이 짓을 했다. 그 할배들이 다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해 임정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노당을 만들고요. 북쪽으로 가가지고 김일성이 하고 조선노동당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좌우 합작을 하고 제주 4.3 때는 이덕구가 김달삼이 이덕구 이런 놈들이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50 자유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일으킨 게 그게 제주 4.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독립유공자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은 독립유공자 그 서원 다 박탈해야 됩니다.
박탈해야 되고 그 이때까지 돈 처먹은 거 그거 싸그리 다 반납을 시켜야 돼. 자, 그 한양 청년 동맹이요. 1925년에 12월 25일 날 반기독교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1926년 감리교 연회록을 보면요. 국내 신문에는 반기독교 관한 기사가 넘쳐 있다. 어떤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설교를 방해하고 신앙을 저해하는 투쟁을 벌인다. 이런 반대는 지금 대중 속에 퍼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파생된 것이다. 1927년 코리아 미션 필드에서 양주삼 목사의 글을 보면은 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민족의 일반적인 태도는 전일과 판이하다. 이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충격적이었다. 이러는데요. 우리 아까 그 이동희도 교회 집사인가 그래요. 우리 그 저기 누구야 저 스탈린도 성가대 하고 그랬고 그 아까 누구야 저 여기 상해 임정에 있었던 애들 여운형도 뭐 다 교회 집사고 상해 임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뭐 교회 집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거고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이재명이도 지금 교회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국 공산당의 지령인 겁니다. 지령. 100년 전에는 저기 소련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거고 그래서 교회를 탄압한 거고 그렇다. 1932년 코리아 미션 필드에 보면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보통 학교에서도 소련 소년 소녀들이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1923년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에서 파견된 박윤서와 주청송이 영길현의 고려공산 청년동맹 지부를 조직합니다. 1926년 5월달에 국내 조선공산당의 만주조직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조금 그 앞에서 나서서 뭐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우리 빨갱이들이 왜 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냐면요. 기독교가 사실은 이 새로운 서양 문물이었거든. 그러니까 조금 내 똑똑하다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일제 시대 때 미국의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 교회는 못 건드렸다고 일본이. 미국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뭘 했다? 교회 가가지고 신문물 뭐 새로운 약도 뭐 안약도 받고 뭐 먹을 것도 받고 새로운 잡지도 보고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으로 치면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다는 애들은 전부 다 교회를 가가지고 뭐 집사가 되고 했는데 걔들이 나중에 소련의 돈을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이 빨갱이 목사가 되고 빨갱이 운동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빨갛게 물들어 버린 게 다 거기서 100년 전에 거기서 다 온 겁니다. 남만 사먼포 성경책을 빼앗아 길가에 던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방화초 교회 박찬성 장로 귀배임을 당했다. 교회당을 정치 선전으로 이용하자는데 불응한 교직자들을 살상했다. 1931년 동만 지방에서는 예배당 13곳이 방화되고 4명의 교인이 피살됐다. 1931년 길림성 부근에 사는 최태봉 외 7명이 순교했고 연결현에서는 와룡동 예배당이 불의 전소가 됐다. 적암동 교회의 영수 노진성이 순교했다. 자, 1932년 남만 지방 장로교회 안에서만 25명 순교. 1933년 남만 마돌령에서 선교사 핸더슨 순교. 1933년 9월에 김형학 목사가 시베리아에서 순교. 1933년 10월에 간도 김영웅 목사와 김영진 목사가 탈피 참살. 껍데기가 뺏겨져서 죽었다는 거죠. 1935년 북만주 호림에서는 한경희 목사 순교. 동만주 지역의 공비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폐쇄. 간도의 기독병원에서는 매일 공산당원에 의한 총상 환자 속출. 여기 지금 여기 서울 지금 시의회 앞에 여기서 이 교인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사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6.25 때
이게 다 이게 사륙을 한 그런 장소들입니다. 여기는 어디고 청계천인가? 아, 청계천이 아니고 여기 이거 장소가 어딘가 모르겠다. 그 대전 1950년 9월 20일 대전 형무소에서도 이렇게 그 철수하면서 그 빨갱이들이 이 대전 형무소를 습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우물에 빠져 죽이고, 지금 이게 대전시의회 지금 주차장 장소래요. 그리고 이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의해 자행된 도발 횟수가 6.25 이후 무력 도발 470여 배 이상, 군경 민간인 도합 4,119명 납치 사망. 2009년 정부 통일백서 이렇게 나옵니다. 2010년에 이제 아이고 이거 뭐고? 2010년 3월 26일 날 이제 천안함 폭침이 되고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이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교회를 파괴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서 교회 파괴법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언론 탄압법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잡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라가 가지고 지가 설교하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교회도 장악을 했다는 그 상징성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고 내가 한국 교회도 다 장악했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가 지금 중국 공산당한테 벌써 10년 그 이전부터 다 이렇게 오염되고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참 이거 어렵다. 빨리 탈출하시라. 자, 저희가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맨날 이런 거 남들 하지 않는 이야기를 까발리고 하니까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의 교회가 퍼지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교회에 가면은 그 주보를 찍어내는 인쇄기가 있죠. 그 인쇄기로 전부 다 독립운동 그 호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 뿌렸거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됐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를 죽여야지 이 공산주의 적화 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의 지령을 받았던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교회는 또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죽여서 없애고 한국의 교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적화가 되면은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는 저나 방송을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죽는다 보시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100년 전에는 소련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개헌하고 그거 하고 뭐 교회를 없애고, 지금은 중국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없애고 또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내각제 개헌을 하면 공산화가 완료가 되는 거다. 지금 6월달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그 임시정부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고 그 개신교 신자고 하니까 쫓아내고, 그 최초로 이제 소비에트 체제로 이게 개헌을 하면서, 그러면서 김구 주석이 되는데, 그 주석이란 거는 공산주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김구하고 김구를 빠는 건데, 김구가 1948년 4월 19일 날 38선을 넘어가 가지고 4월 30일 날 김일성이하고 4월 30일 그 선언문을 채택하는데, 그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50 자유총선거를 유엔이 인정한 자유총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구가 하여튼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구 기념관은 있고 이승만 기념관은 없고,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 공부 좀 되셨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이런 남들 안 하는 이런 역사 전쟁 이런 걸 하니까는 저희를 죽이려고 광고비를 다 끊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중운동하고 대국방송하고 역사 전쟁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 디크의 여지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실 분 안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김용식 박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라 가지고 내가 그냥 계속 광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건 만성 피로에 좋습니다. 이 디크린 에너지는요 26가지 천연물질 그러니까 한약재로 되어 있는데 한약을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요. 한약의 시꺼먼 그 색깔 다 빼고 쓴맛 다 빼고 마시기 좋게 생수처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작년 1, 2, 3월 그때 춥고 배고프고 만성 피로에 감기 몸살 독감에 과로에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저걸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저거 먹고 저거를 먹으면은 그 커피잔에 원액으로 한 잔 풀로 드셔도 되고 뭐 절반 넣고 그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중탕해가 드셔도 되는데 저거를 마시면은 잠이 엄청나 깊게 자요. 희한하게 완전 그냥 골아 떨어져. 그냥 완전히 뭐 저 세상 갔다 온다고 해도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어쨌든 간 엄청나게 잠이 근데 그 자고 나면 만성 피로가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성 피로에 힘드신 분들은 요거를 꼭 드시면 좋겠고요. 특히 중장년 어르신들 그리고 이거 이 디크레 에너지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이 맑은 오향 저 5병들이 한 박스를 드리는데 저게 10몇만 원입니다. 저게 엄청 세요. 허브인데 마시면 속이 뻥 뚫립니다. 자,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1.2리터 한 병도 팔고 1.8리터 한 병도 팔고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팔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팝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저거를 마시고 나니까 그전에는 뭐 1kg도 못 걸었는데 만성 피로 진짜 무섭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그냥 뭐 시름시름 뭐 진짜 시름시름 알아요. 1kg를 못 걸었는데 뭐 저거 먹고 나니까 뭐 3kg, 4kg도 걷고 책상에 1시간 이상을 못 앉아 있었는데 뭐 서너 시간 앉아 있어도 멀쩡하더라. 그러니까 저거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인데 한 30년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MD 저널에도 소개가 됐어요. MD 저널이 뭐냐면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인데 현직 의사들이 지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뭐 약사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의 혁신 해가지고 해당 기사를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 05-632-2358번 요거 드시고 좀 버티십시오. 조금만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